예, 저는 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사업단의 박찬민 실장입니다. 먼저 우리 사단법인 사람사랑의 출범을 축하드리고 오늘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혜진 의원님, 또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강성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또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이 되자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행복한 참여, 행복한 변화, 그걸 통해서 행복한 상생을 추구한다는 그런 3대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행복도시락이라든지 1318 표준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 이전의 이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좀 단순한 어떤 기부 형태의 전통적인 사회 공헌으로는 효율적인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서 작년부터 SK그룹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그런 쪽으로 사회 공헌의 이 방향성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초에 사회적 기업 사업단 대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을 출범을 해서 50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립, 또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또 사회적 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 올해 저희들이 이 2개 행복한 학교를 부산, 서울에 2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강성규 의원님께서도 개학식 때 축사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립을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총 64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또는 지원을 했고, 현재 그 중에서 노동부 인정을 받은 게 31개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그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우리나라에 인정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체로 다 소위 작고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 작고 아름다운 기업은 굉장히 참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협심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고 시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또 어떤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적용해서 향후에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좀 더 혁신적이고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그런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과정은 상당히 멀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 작고 아름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학교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거고, 2번째, 일자리 창출, 3번째,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 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자체나 정부나 또 우리 NGO나 시민단체 이런 것의 어떤 다자간 협력을 잘 하느냐 하는 이런
네 번째는 수익성에 대한 기준, 다섯 번째는 저희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룹과 얼마만큼 연관관계가 있고 적합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파트너 모델입니다. 혼자서 사회적 기업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지자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또 창업을 원하는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학계, 동아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같이 어떤 중지를 모아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그런 소셜 파트너십 모델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은 1광역지자체, 1사회적 기업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총 16개 광역지자체에 최소한 1개의 사회적 기업은 설립을 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이 토대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향후에는 이 광역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와도 활발한 그런 컨택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추진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또 살림 관련된 그런 사회적 기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에 기존의 어떤 교육이나 환경, 기타 문화예술,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은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열심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 이 사회적 기업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업과 양성. 지금 저기 보시면은 SK 에너지 강당에서 지금 전주에도 한 100여 명이 이 교육을 7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양성에 대한 노력을 하고 향후에는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사회적 기업과 학교를 개설을 해서 그런 사회적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인프라로서 현재 저희들이 세상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플랫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 측정에 대한 지금 노동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론이나 연구 이거보다는 실천에 좀 역점을 두고 사회적 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가 사회적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희진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고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실패에 대한 불안감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연 엑시트할 수 있느냐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유는 기업은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인 가치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께서 인사 말씀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회적 가치에 인식이 좀 더 초점이 주어져야 된다. 또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더 다시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그런 리스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른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다소 리스크가 있지만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는 50% 미만이고, 더구나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설립이 되더라도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흔히들 이야기하는 착한 소비라든지 윤리적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느끼고만 있을 따름이지 이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나 지자체 또 오늘 우리 정경련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공익 광고라든지 또 사실 오늘 이런 자리도 그런 것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어떤 직접적인 그런 지원보다 어떤 간접적인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하느냐. 물론 이때까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 열심히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일부에서 영역 침해가 아니냐. 이걸 기업이 하면은 앞으로 마치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뭐 어떻게 하듯이 영역 침해가 아니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역할에 대해서 기업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돈만 대시오 하는 이런 의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흔히들 뭐 4섹터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1섹터인 정부나 지자체, 또 2섹터인 기업, 3섹터인 이 시민단체, 이런 그 섹터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제4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각 섹터들이 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 같이 각 섹터가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